안녕하세요. 러너이즈 커피 바리스타 춘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해볼 머신은 그라인더 아니에요. 오늘은 머신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온 로켓 알라인원 1그룹 머신입니다. 요즘 홈바리스타들 대상으로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말코닉사에서도 이번에 가정용 그라인더를 새로 출시했는데 로켓에서도 가정용 하이엔드급 1그룹 머신을 출시를 했습니다. 19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9년도 말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1년 6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서 머신 사용했을 때 장단점들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제 로켓 알라인원 같은 경우는 멀티보일러를 탑재해가지고 온도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가변 압력을 줄 수 있는 머신입니다. 이제 긴 말 필요 없겠죠? 바로 사용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머신 앞으로 도착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로켓 알라인원 전면부 영상이고요. 이제 구성을 보면은 여기 그룹 패드, 포아 그룹 패드입니다. 그리고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패드 달려있고, 여기 설정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터치 패널 달려있고, 여기 온수 팁, 그리고 스팀 팁, 그리고 스팀 밸브 손잡이 달려있고, 여기 보시면은 스팀 압력계, 그리고 머신 압력계, 이제 추출 압력계죠,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일단은 설정 패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 터치식이에요. 여기 온도가 나와 있고, 여기 설정된 시간 나와 있고,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은 온수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온수가 나오고, 다시 누르면은 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설정된 시간만큼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버튼 보시면은 이제 프로파일링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B, C, D, E, 그리고 프리 매뉴얼 모드로 해놓고 저장을 할 수 있는 버튼까지 총 6가지 프로파일링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뉴얼 모드 들어가서 추출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저장까지 되는 기능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패드에 제가 쏘겠는데 3바, 6바, 9바 위치해 놓고, 이렇게 패드를 돌려주면은 여기 3바로 올리면은 지금 보시면 3바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6바까지 올리면은 6바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9바로 올라가는 모습에 이제 최대 압력은 10바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려놨죠? 끈 다음에 여기 별표 버튼 Save to 누르면은 Last Profile Saved 하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프로파일링 선택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까 별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이걸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추출했던 프로파일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제가 매뉴얼 모드로 추출해서 좀 괜찮았다 하는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버튼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버튼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온수 버튼 있고, 이거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이제 설정 버튼으로 들어가는데, 왼쪽 위에 경고창이죠. 뭔가 오류가 나면은 여기 경고창으로 어떤 오류인지 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뜨지 않는 상황이고, 왼쪽 두 번째 버튼 스팀 분사 버튼이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스팀 보일러가 꺼집니다. 스팀 보일러가 꺼져서 만약에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 이 추출 보일러만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스팀 보일러를 꺼놓고 추출 보일러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겠죠. 집에서 쓰는데 스팀이 필요 없다 하시면은 꺼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켜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렌치 버튼은 이제 보시면은 워터 서플라이, 이게 SUP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직수로 연결했을 때 설정하는 버튼이고, 이제 올려보시면 탱크 있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로 사용할 건지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수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가시면 랭귀지, 스페인어 있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어, 영어 이렇게 있네요. 한국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섭씨 온도로 쓸 건지 아니면은 화씨 온도로 쓸 건지 설정하는 창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셀시우스가 익숙하겠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룹헤드 온도, 추출 온도 설정 저희는 92도로 해놨고요. 옆으로 가시면은 이제 스팀 보일러 설정 123도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날짜, 요일, 시간 설정하는 창이고요. 이제 이 버튼이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인데 딱 봐도 뭔가 설정하는 곳 같죠? 들어가 보시면은 유량 압력 프로파일링 하는 버튼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T1, T2, T3, T4, T5 그리고 P1, P2, P3, P4, P5 이렇게 5개의 단계를 나눠 놓고 있어요. 보시면은 프로파일 A인데 이쪽 왼쪽은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압력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보시면은 5.0이죠. T1에서 5.0 5초 동안 P1에서 3.0 3바로 추출하게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T2 또 5초 동안 6바로 추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T3 이제 15초 동안 9바로 P3에서 9.0 9바로 추출이 들어가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9바로 쭉 뽑아내다가 T4에서 3초 동안 이제 P4 8.0의 압력으로 떨궈서 추출하고, 그 다음 2초 동안 7.0바로 설정해서 추출을 완료하게 되는 기능이에요. 보시면은 프로파일 A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옆으로 넘기면은 프로파일 B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C, D, E까지 총 5개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들로 뭐 올리고 줄이고 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파일 A의 유량을 이제 또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20g을 도징해가지고 30g을 추출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20g 도징해서 40g을 추출하고 싶다던가,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추출을 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버튼으로 1번 버튼, 2번 버튼에서 유량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5ml 총 추출이 정해진 만큼 추출이 되고 꺼지죠. 그러면 1번 버튼은 좀 다르겠죠? 보시면은 1번 버튼에서는 설정이 다 이렇게 됐나 본데 한번 설정을 바꿔 볼게요. 이 버튼 한번 누르시고 PRG 있죠? 프로그래밍인데 누르시면은 P1, P2 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P1에서 원하는 만큼 지금 유량 보이시죠? 세팅을 하고 75ml에서 만약에 끊어요. 그리고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자, 제가 아까 설정했던 만큼 저장이 되고 추출이 되고 끊깁니다. 아까 79ml 설정했었는데 똑같이 79ml 나오고 꺼지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보시면은 A에서 1, 2를 설정하면은 총 10가지의 뭐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B에서 1번 버튼 눌러볼게요. 자, 아까 설정했던 대로 79에서 80mm 나오고 꺼져요. 아까 A에서 1번, A 1번에 79mm를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B로 가서 따로 저장을 하면은 각각 A 프로파일에서 유량 따로, B 프로파일에서 유량 따로 하면은 총 10가지의 뭐 프로파일이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유량은 1번, 2번 두 개까지밖에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총 추출량을 두 가지밖에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파일이 많아서 뭔가 여러 가지 커피에 대입해서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추출량은 고정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피는 총 두 가지 종류밖에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다크 블렌드, 미디엄 라이트 블렌드 이렇게 두 가지만 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5개에 총 2가지씩 해서 10개를 저장해야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전반적으로 기능 살펴보았고요. 추출 보일러가 사이즈가 1.6L예요. 그래서 물을 한 1.6L를 논스톱으로 추출을 흘렸을 때 이게 실시간 온도 표시거든요. 그래서 92도에서 얼마나 온도 등락폭이 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총 1000ml 한번 뽑아볼게요. 1000ml면 1리터니까 1리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잠시 프리브루 버튼으로 넘어가서 네, 시작. 지금 히팅 되고 있다는 표시고요. 자, 지금 총 1리터 정도 뽑았는데 지금 온도 설정되어 있는 92도에서 등락이 안 보였어요. 패널 상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실제로 추출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쭉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는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표시되는 온도에서는 92도에서 등락이 없었고,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 사용할 때 1그룹 머신이고 뭐 100잔을 뭐 연속적으로 추출하거나 해도 텀이 있기 때문에 온도 안정성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도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머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면 이게 히팅이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그렇게 1리터를 계속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히팅이 얼마 안 돼서 꺼지는 모습을 보면은 온도 안정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커피를 총 10번을 똑같이 추출해 볼 건데요. 이제 네, 이 버튼을 통해서 볼륨 매트릭 이제 저장되어 있는 값이 얼마나 매번 편차가 있는지, 매번 추출마다 만약에 30g 추출을 하고 싶을 때 30g에서 뭐 31g이 나올 때도 있고 29g이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0번 연속 추출을 해서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유량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쭉 같이 사용해 봤는데요.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온도 안정성은 상당히 괜찮은 머신 같아요. 아무래도 멀티 보일러에다가 포화 그룹 핵이 뜨기 때문에 온도 안정성은 당연히 좋겠죠. 좋아야겠죠. 근데 추출 일관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추출하면서 체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추출에서 39.7g이 나오게 버튼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18g 도징을 했고요. 총 10번 추출이 결과가 39.7을 설정을 했었는데 38.2와 37.5 그래 38에서 37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36에서 33으로 내려갈 때 좀 충격이네요. 뭐 10번째에서 다시 36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로스터리에서 뭐 테스팅 용도랑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 간단하게 한 잔씩 내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뉴얼 모드로 제가 저울을 재고 추출했다가 나오면은 끊고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불편한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제 뭔가 추출량을 유량을 저장을 해가지고 버튼으로만 쓰실 생각으로 구매를 하신다면은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그룹이고 결국에는 가격대로 보나 지금 나온 기능상으로 보나 홈바리스타가 가정에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소규모 로스터리에서 그냥 테스팅 용도 그리고 한두 잔씩 내어주는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머신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이 머신을 2대를 두고 뭐 상업적으로 바쁜 매장에서 사용을 하실 생각이시라든지 그런 용도로는 맞지 않는 머신인 것 같아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장단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좀 더 많아요. 이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장단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포화 그룹 패드 그리고 멀티 보일러 머신에다가 가변압이 기어 펌프를 달고 가변압이 되는 머신 치고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타 경쟁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변압을 즐길 수 있는 머신 중에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팀 보일러가 온오프가 따로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실 때 굳이 스팀 안 쓰실 때도 있잖아요. 특히나 여름에는 스팀 거의 안 쓰실 텐데 그럴 때 스팀 보일러를 꺼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 벌써 끝나버렸죠. 이제 단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자동 청소가 없습니다. 자동 청소가 뭐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뭐 로스터리에서 사용하는 포지션은 이제 머신 관리의 측면에서나 그리고 매일매일 그래도 일정 잔 이상 뽑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해줬겠죠. 그럴 때 자동 청소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저의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머신을 청소를 해야 돼요. 자동 청소가 있는 머신은 자동 청소 걸어놓고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 되는데 이제 설거지를 끝내고 머신 청소를 제가 수동으로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리고 추출 유량 저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까지 밖에 안 됩니다. 회 프로파일이 5개까지 나눠서 저장이 가능한데 유량은 2개까지 밖에 세팅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점은 진짜 만약에 로켓 관계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개선해야 될 문제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매뉴얼 추출 시에
네, 스테인리스인데 패드에 눈금이 없어요. 아까 보시면 제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눈금 그냥 따로 만들어놨죠. 이게 스텝이 딸깍딸깍 안 걸리는 상태에서 눈금이 없기 때문에, 눈금이 없는데 이제 옆에 패널에서 보이는 표시는 또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제가 즉각적으로 3바에서 9바로 가고 싶을 때 정확한 값을 움직일 수가 없는 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거 그냥 내열 스티커로 해가지고 제작만 해줘도 좀 사용하기 편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터치 패널도 사실 불편해요. 이게 저는 물론 좀 아날로그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터치 잘 되고 반응 속도 빠른데, 이게 터치 패널이 소재가 싼 건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터치가 일단은 반응 속도도 느리고, 그 타점이 좀 누른다고 해서 즉각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할 때 엄청 답답해요. 이제 그 부분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답답하거든요. 진짜 실제로 사용하시면은 진짜 답답합니다. 네, 그렇죠. 차라리 물리 버튼으로 만들거나 뭐 타사 제품들처럼 따로 컨트롤 패드를 빼가지고 조작하게 만들면은 오히려 더 쉽지 않나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단점이 보통 이제 원그룹 머신을 만들면은 스팀하드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은 온스팁은 반대쪽에 위치를 해 놓거든요. 근데 이게 터치 패널이 결국에는 그 위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그렇게 잡은 것 같긴 한데, 스팀하드랑 온스팁이 겹쳐 있어요. 불편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온스팀 밑에다가 샷 글라스를 놔두고 거기서 온수 담아가지고 한번 세척을 하고 사용하고 하는데, 그렇게 세척을 해놓고 스팀을 쳐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게 또 걸리적거리고, 보편적으로 따로 나눠 놓는 거는 사실 다들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없어도 그게 편하다는 거를 다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놓는 거일 텐데, 이게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결국에는 1년 반 이상 사용을 하면서 겪었던 단점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단점만 너무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물론 존재하지만은 그 가격에 그 가변압을 즐길 수 있다는 데에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머신이기 때문에 홈바리스타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머신일 것 같다 라는 마무리를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매장을 옮기거든요. 옮기면서 신해소에서 나온 S200 모델 지금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이전을 해서 S200 모델을 사용해보고 이제 S200 모델도 똑같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너웨이즈 커피 바리스타 춘이었고요. 네, 그 다음 매장에서 뵙겠습니다. 빠이.